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매표 창구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다정은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그녀 앞에 놓였고 계약 종료 통보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이미 결정됐어요. 본사 지시입니다. 그날 그녀의 세상은 A4 용지 한 장으로 무너졌습니다. 5년간 새벽같이 출근하고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 작은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작은 친절에서부터 겨울 공기가 매표소 유리창을 뿌옇게 덮었습니다. 윤다정은 손난로를 꽉 쥔 채 매표소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냉기가 가득한 실내가 천천히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새벽 첫 출근부가 떴고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5년째 반복되는 루틴이었습니다. 터미널은 아직 어둠 속이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밀대 소리가 대합실 바닥을 쓸고 자판기가 윙윙거리는 냉각음을 내며 돌아가고 멀리 차고지에서 버스 시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아직 이불 속에 있을 시간, 그녀는 이미 창구 앞에 앉아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매표 창구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며 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엔 서울행, 광주행, 부산행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마다 머나먼 도시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앞 유리창엔 서울 강남, 광주 유스케어, 부산 사상 같은 행선지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수백 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대학생, 고향을 찾는 노인, 출장을 가는 직장인.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났지만 정작 다정 자신은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준호가 있었고, 월세가 있었고, 매달 카드값이 있었습니다. 서울행 2장이요. 첫 손님의 목소리에 다정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고 목에 긴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왕복이세요? 네,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출발은 6시 10분이고요. 좌석은 창가 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티켓을 건네며 다정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다녀오세요. 서울 많이 춥다던데. 그 짧은 인사에 젊은이는 잠깐 놀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첫 버스가 천천히 출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윤다정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남편 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중학생 아들 준호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다정은 영안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고 어린 준호는 아빠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전셋집을 정리하고 보험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으론 작은 원룸 보증금을 냈고 그 집에서 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40만 원, 준호 학원비는 35만 원, 생활비는 30만 원. 다정의 월급 180만 원으론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매표소 계약직 자리를 얻었습니다. 면접 때 관리자 나연주가 물었습니다. 야근 가능하세요? 네. 주말 근무도요? 네, 괜찮습니다.
계약직이라 1년마다 갱신인데 괜찮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정은 늘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저녁은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준호는 학원에서 늦게 들어왔고 그녀는 아들이 잠든 뒤에야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도 돼? 가끔 아들이 물으면 다정은 주저없이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쥐어줬습니다. 간식도 사 먹고 천천히 놀다 와. 고마워. 준호는 고맙다는 말을 짧게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고 다정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자신이 조금 힘든 건 괜찮았습니다. 오전 7시 터미널은 조금씩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대합실을 걸었고 젊은 직장인들은 커피를 들고 서둘러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매표 창구 앞엔 줄이 늘어섰고 다정은 쉴 틈 없이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광주 한 장이요. 도착은 8시 반이고요. 좌석 배정해 드릴게요. 부산 왕복 2장이요. 출발 시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언제로 하실래요? 30분쯤 지났을 때 줄이 끊겼습니다. 다정은 잠시 숨을 돌리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매표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고 가슴엔 시스템 점검 요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60대 초반쯤 보였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줬고 남자는 매표기계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말수는 적었습니다. 공구를 꺼내 매표기 뒷면을 점검하고 때때로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다정은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뽑아 점검 요원에게 건넸습니다. 추우시죠? 여긴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요. 난방이 잘 안 돼서 겨울엔 특히 춥습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천천히 하세요. 점심시간 되면 식사하셔야 하니까요. 다정은 다시 창구로 돌아갔고 남자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종종 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 미소 짓는 표정, 정중한 말투,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터미널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가 지나고 점심 손님들이 오기 전 짧은 공백이었습니다. 점검 요원은 여전히 매표 기계 점검을 하고 있었고 다정은 편의점 참치김밥을 먹으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다정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여기 편의점 김밥 괜찮아요. 제가 하나 사다 드릴까요? 점심시간 놓치시면 오후에 힘드세요. 남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어차피 저도 커피 한 잔 더 사러 갈 참이었어요. 다정은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고 참치김밥 한 줄과 바나나 우유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드셔야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김밥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치네요. 괜찮아요. 같이 일하는데요. 저도 혼자 먹으면 심심하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론 버스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매표 창구 유리창엔 겨울 햇살이 비쳤고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남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5년 정도요. 계약직이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5년간의 새벽, 밤늦은 퇴근,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 저녁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분이 이렇게 친절한 곳 오랜만이네요. 손님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하시더군요. 다정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손님들도 다 사연이 있잖아요. 누군 고향 가고, 누군 시험 보러 가고,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나나 우유를 마셨습니다. 좋은 마음이십니다. 그 말에 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남자는 김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점검 끝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점심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공구 가방을 들고 터미널을 나갔습니다. 다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매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보니 남자가 주차장에 멈춰서서 터미널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관리자 나연주가 매표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차가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나연주는 실적과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했고 감정은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다정 씨, 이번 달 실적 보고서 봤어요? 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다른 창구보다 낮아요. 김대리 창구는 120장인데 윤 씨는 95장.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결과로 보여야죠. 본사에서 실적 보고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세요? 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직은 실적이 생명이에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나연주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돌아섰습니다. 다음 달엔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은 다정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터미널 불빛만이 외롭게 빛났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줄어들었고 저녁 7시가 되자 창구는 한산해졌습니다. 다정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준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그때까진 어떻게든 버텨야 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허위로 조작된 근무 기록, 일방적인 해고, 통보, 그리고 무너지는 일상. 그 모든 것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낡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걸. 그가 단순한 점검 요원이 아니라는 것을. 밤 9시 다정은 창구 문을 잠그고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녀도 그 속에 섞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나 학원 끝났어. 집 가는 중이야. 그래, 조심히 와. 엄마도 곧 들어간다. 저녁은? 집에 김치찌개 있어. 데워 먹어.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점검 요원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다정은 여전히 새벽같이 출근하고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나연주 관리자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고 매표소를 지나칠 때마다 서류를 확인하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날 아침 다정이 출근부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나연주가 나타났습니다. 윤다정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출근부 보니까 어제 서명이 없던데요. 어제요? 분명히 했는데. 다정은 출근부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 분명 도장을 찍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찍었는데. 없으면 결근 처리됩니다. 규정이에요. 관리자님, 제가 어제 9시까지 근무했잖아요. CCTV 보시면. CCTV는 증거 자료가 아니에요. 출근부가 증거죠. 나연주는 차갑게 돌아섰고 다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분명히 도장을 찍었는데 어떻게 사라진 걸까? 아니면 정말 깜빡한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손님이 왔고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정이 처리한 티켓 매출이 누락되어 있었고 그녀가 입력한 고객 정보가 오류로 처리되었습니다. 윤다정 씨, 어제 서울행 15시 30분 차 매출 입력 안 했어요. 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시스템엔 없어요. 이것 봐요. 나연주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정말로 그 시간대 매출이 비어 있었고 다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분명히 입력했는데 실수가 잦네요. 이번 달만 3번째예요. 3번이요? 아니, 전 한 번도. 다정은 항변하려 했지만 나연주는 이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료 직원 김미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다정아, 괜찮아? 언니, 저 정말 입력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나 관리자님 요즘 본사에서 압박 받는다던데. 실적 안 나오면 자기도 위험하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알아. 근데 조심해. 계약직은 우리가 약자야. 김미숙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고 다정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광주 한 장이요. 내 출발 시간 언제로 해드릴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웃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낡은 코트의 남자가 다시 터미널에 나타났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이번엔 본사 실사팀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고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기 실사 나왔습니다. 나연주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아, 본사에서 오셨군요. 미리 연락 주시지. 불시 점검입니다. 현장 실태 파악이 목적이니 평소처럼 일하시면 됩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말하며 매표소 곳곳을 살폈습니다. 출근부, 매출 기록, 직원 평가서, 모든 서류를 천천히 확인했고 때때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정은 그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본사 사람이 오면 이 이상한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계약직이었고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매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윤다정 씨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 처리 기록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고 출근부를 펼쳤습니다. 결근 표시가 3개나 있었고 매출 누락 기록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이거 본인이 처리 누락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했는데 시스템에서. 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다른 창구로 이동했고 다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본사 사람 앞에서 실수투성이 직원으로 보였겠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다정은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어? 응? 왜? 표정이 안 좋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나 알바 해볼까? 친구들도 다 하던데. 안 돼. 넌 공부나 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다정은 억지로 웃으며 밥을 먹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정은 출근부를 사진으로 찍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입력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다음엔 증거를 남겨야 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소용없을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관리자실에서 나연주는 본사 팀장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팀장님. 이번 분기 실적 목표 달성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방법을 찾아야지. 인력 구조 조정도 검토하라고 했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중에서 실적 낮은 직원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 서류 정리해서 올려. 전화를 끊고 나연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다정의 인사 기록부였고 그녀는 빨간 펜으로 여러 곳에 표시를 했습니다. 결근 3회, 매출 누락우건, 고객 불만이건 모두 조작된 기록이었지만 서류상으론 완벽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회사 생존 문제야. 나연주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본사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의 관찰. 한편 박도윤은 터미널 근처 카페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매표소 CCTV 영상, 출근부 사진, 직원 인터뷰 기록. 모든 걸 분석하며 그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어. 윤다정의 출근 시간과 CCTV 기록은 일치했지만 출근부엔 결근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력한 매출은 시스템 로그에 남아 있었지만 누군가 삭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연주 마이너스 본사 압박 실적 조작 계약직 해고 유도.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미널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고 매표 창구엔 여전히 다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먼저 다치는 세상은 틀렸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다정에게 호출 문자가 왔습니다. 금일 오후 4시 관리자실 출석 바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김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래? 관리자실로 오래요. 설마 해고 통보는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까지 3시간. 그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고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행 한 장이요. 내 출발 시간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일했습니다. 준호 얼굴이 떠올랐고 월세 고지서가 생각났습니다. 제발 아니길.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닿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오후 4시 관리자실 문 앞에 섰을 때 다정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나연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나연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앞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앉으세요. 다정은 의자에 앉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윤다정 씨, 최근 근무 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아니에요. 결근 3회 매출 누락오건 고객 불만까지.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관리자님,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결근도 안 했고. 나연주는 서류를 다정 앞으로 밀었습니다. 본사 결정입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그 순간 다정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저 정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개인 물품 정리하고 퇴근하세요. 나연주는 돌아섰고 다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5년간의 새벽, 준호를 위해 버텼던 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눈물을 삼켰고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준호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날 밤 다정은 짐을 싸며 매표 창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5년간 앉았던 의자, 손때 묻은 컴퓨터 키보드, 창밖으로 보이던 버스들, 모든 게 이별이었습니다. 김미숙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다정아,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괜찮아요, 언니. 언니 잘못 아니에요. 부당한 거 알면서도 우린 다 가만히 있었잖아.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자기 자리 지켜야 하니까. 다정은 마지막 짐을 들고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다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차에 올라 본사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고 내일 열릴 긴급회의 자료였습니다. 다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넨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버스가 떠났고 터미널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윤다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려다 멈췄고 자신에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실에서 준호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정은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고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아무 계획도 없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핸드폰을 켰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 48만 원. 월세가 40만 원이고 준호 학원비가 다음 주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고 거리엔 새벽 출근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어제까지는 그중 한 명이었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아침 7시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학교 가기 전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으며 그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집에 있어? 아파? 응, 오늘은 좀 쉬려고. 회사에서 휴가 준 거야? 다정은 대답할 수 없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푹 쉬어. 나 학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히고 다정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식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해. 오전 10시 다정은 구인구직 앱을 열었습니다. 매표소 경력직, 판매직, 사무보조, 청소용역. 모든 공고를 훑어봤지만 대부분 2030대 우대였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시외버스 매표소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아, 저희는 20대 위주로 뽑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5군데에 전화했고 모두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곳에서 면접 기회를 줬고 다정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점주는 50대 여성이었고 다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력이 매표소라 편의점이랑은 좀 다른데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해요? 내일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점주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좀 더 젊은 분으로 뽑으려고요. 야간은 체력이 중요해서 저도 체력 괜찮습니다. 5년간 새벽 근무했고 그래도요. 죄송합니다. 다정은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만 홀로 멈춰 선 것 같았고 세상이 자신을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정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을 내려놓으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유, 계란, 라면, 김치. 총 12,000원. 카드를 긋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돈도 아껴야 하는데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었고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엔 계란볶음밥을 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다정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다정 씨 맞으십니까? 신용카드 연체 안내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최소 금액이라도 입금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고 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드값 35만 원, 통신비 8만 원, 준호 학원비 35만 원. 통장엔 48만 원밖에 없었고 월세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녁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정은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식탁에 놓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갔다 왔어? 응? 어떻게 알았어? 신발이 깨끗하게 닦여 있잖아. 엄마 평소엔 안 그러는데. 다정은 웃었습니다. 준호는 어느새 이렇게 컸고 엄마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직 생각 중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다정은 대답할 수 없었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학원 그만둬도 돼.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넌 공부만 해. 근데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다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고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최저시급이면 월세조차 내기 어렵고 준호 학원비는 커녕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전세금을 빼서 지방으로 내려갈까? 하지만 준호의 학교는 어떻게 하나 친구들과 헤어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핸드폰을 켜서 은행 대출 조건을 검색했습니다. 신용대출, 정부 지원 대출, 긴급생계비. 하지만 실직 상태론 대출도 어려웠고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했습니다. 새벽 2시 다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미널이 그리웠고 매표 창구가 떠올랐습니다.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했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계약직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정은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봤지만 계약 해지는 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당장 소개할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일단 이력서 등록해 두시고 연락 오면 면접 보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그건 저희도 잘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도 걸릴 수 있어요. 한 달.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다정은 고용센터를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옛 동료 김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정아, 나야. 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일자리 구했어? 아직이요. 쉽지 않네요. 그럴 줄 알았어. 저기 혹시 부당해고로 신고할 생각 없어? 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신고요? 응, 노동청에. 내가 억울하게 잘렸잖아. 조작된 거 우리 다 알아.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다정은 고민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들 회사가 인정할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생각해 볼게요, 언니.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다정아, 힘내. 내 잘못 아니야. 전화를 끊고 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노동청 신고, 부당해고, 소송,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알아. 엄마 회사 잘렸지? 다정은 멈췄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낮에 계속 집에 있잖아. 그리고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나도 다 컸어, 엄마. 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준호는 엄마를 안아줬고 다정은 아들의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것들, 혼자 견뎌야 했던 무게,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엄마. 우리 잘 될 거야. 나도 도울게. 준호의 작은 손이 엄마의 등을 두드렸고 다정은 그 온기에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정은 결심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당해고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시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며 옛 출근부 사진, 매출 기록 캡처를 모았고 김미숙에게 연락해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언니,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려고요. 증인으로 서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작은 희망이 생겼고 다정은 처음으로 며칠 만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다정 씨, 박도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터미널 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정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점검요원 박도윤, 그가 왜 자신을 찾는 걸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언가 바뀔 수 있을까? 창밖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정은 그 빛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윤다정은 터미널 근처 카페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도윤이 왜 자신을 부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 자리에 박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는 벗어두었고 깔끔한 남색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다정을 보자 일어서며 손짓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저를? 다정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고 도윤은 커피 한 잔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정체부터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도윤, 대한고속 운수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또렷했고 다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표님이세요? 네. 저는 현장 실태를 직접 보기 위해 점검요원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럼 그때 윤다정 씨가 주신 커피, 김밥, 모든 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정은 말문이 막혔고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터미널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출근부, 매출 기록, CCTV, 시스템 로그.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도윤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돌렸습니다. 출근부 사진, 매출 삭제 기록, 나연주의 업무 지시 문자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윤다정 씨는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나연주 관리자가 본사 압박을 이기지 못해 근무 기록을 조작했고 계약직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다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당신은 5년간 결근 한 번 없었고 고객 만족도는 전 직원 중 1위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건가요? 좋은 사람이 먼저 다치는 회사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절은 제게 이 회사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일깨워줬습니다. 다정은 고개를 숙였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꺼내 다정 앞에 놓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전 직원과 관리자가 참석하고 이 사건의 진실이 공개될 것입니다. 제가 가야 하나요? 원하신다면 참석하실 수 있고 원치 않으시면 결과만 통보받으셔도 됩니다. 다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나연주를 다시 마주한다는 건 두려웠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9시 50분까지 본사 3층 대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윤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고 다정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오랜만에 세상이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다정은 준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해고당한 일, 억울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일 있을 회의. 엄마, 잘 됐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근데 나 너무 떨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섭고 엄마는 잘못한 게 없잖아. 당당하게 가면 돼. 준호의 말에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한고속 본사 3층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터미널 직원들, 본사 임원들, 그리고 나연주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정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김미숙이 옆에 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다정아, 괜찮아? 응, 괜찮아. 오전 10시 박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고속 대표 박도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전주 터미널에서 발생한 부당 인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 출근부가 떴습니다. 다정의 이름 옆에 결근 표시가 3개 있었고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윤다정 직원의 출근부입니다. 결근 3회로 표시되어 있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 모두 정상 출근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다정이 매표소에 들어와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모습,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나연주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매출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시스템 로그가 떴고 도윤은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윤다정 직원이 입력한 매출 5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시간은 모두 퇴근 후였고 삭제한 계정은 관리자 권한이었습니다. 나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연주 관리자, 본사 실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계약직 직원의 기록을 조작했고 부당 해고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며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고 나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나연주 관리자는 오늘부로 해임되며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다정 직원은 즉시 복직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빠진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고 다정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김미숙이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다정아, 축하해. 넌 이겨냈어. 회의가 끝나고 도윤이 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친절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좋은 회사는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정은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당신은 이제 이 회사의 소중한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날 오후 다정은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5년간 일했던 매표 창구 앞에 섰고 새 유니폼을 받아들었습니다. 정규직 명찰이 달린 옷이었고 그녀는 그걸 꼭 안았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해줬고 김미숙은 케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정아, 축하해. 넌 자격이 있어. 고마워,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못 이겼어. 작은 파티가 열렸고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녁 다정은 매표 창구에 앉아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서울행 한 장이요. 네, 출발 시간은 6시 10분이고요. 좌석 배정해 드릴게요. 티켓을 건네며 다정은 웃었습니다. 따뜻하게 다녀오세요. 그 말은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왔고
손님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밤 9시 퇴근길에 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엄마 어떻게 됐어? 엄마 다시 일하게 됐어. 그것도 정규직으로. 진짜? 축하해, 엄마. 준호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고 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치킨 시켜 먹자. 엄마가 쏠게. 좋아. 빨리 와. 전화를 끊고 다정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버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그 줄에 섰고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다정은 생각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믿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한 다정은 준호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잘 됐다. 응, 다 너 덕분이야. 내가 힘이 돼줘서.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TV를 봤고 오랜만에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학원 이야기를 했고 다정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밤 11시 준호가 먼저 잠들었고 다정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어디선가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매표 창구에 앉아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박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좋은 하루 되시길. 마이너스 박도윤. 다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윤다정. 메시지를 보내고 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고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터미널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고 다정은 그곳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다시 그곳에서 손님을 맞이할 것이고 따뜻한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따뜻하게 다녀오세요. 그 말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복직 후 첫 출근, 윤다정은 새벽 4시 50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설렘이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리엔 아직 사람이 없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매표소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익숙한 냉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엔 새 명찰이 놓여 있었고 윤다정 마이너스 정규직이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거울을 봤습니다. 5년 전보다 조금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며 다정은 컴퓨터 전원을 켰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게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오전 6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창구 앞에 섰고 다정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 가야 하는데 몇 시 차 있나요? 6시 반 차랑 7시 차 있어요.
어느 쪽이 편하세요? 아이고, 나이 들어 급할 것도 없지. 7시차로 주세요. 다정은 티켓을 끊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7시차는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하고요. 좌석은 창가로 드릴게요. 버스 타실 때까지 대합실에서 쉬세요. 고맙습니다, 따님. 할머니는 티켓을 받아들고 천천히 걸어갔고 다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좋았던 이유가 이거였어.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주는 것. 오전 9시쯤 박도윤이 터미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한 스웨터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다정 씨, 잠깐 시간 괜찮습니까? 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근처 벤치로 걸어갔고 다정은 김미숙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터미널 대합실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창밖으론 버스들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출근 소감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사에서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자 권한도 축소하고 직원 보호 시스템도 만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많은 게 바뀌고 있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준 친절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도 대표님이 직접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회사는 현장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오래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버스들을 바라봤습니다. 출발하는 버스, 도착하는 버스,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모든 게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터미널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표소 직원 휴게실이 새로 꾸며졌고 직원 복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줄어들었고 근무 시간도 조정되었습니다. 김미숙이 다정에게 말했습니다. 다정아, 내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언니가 용기 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었고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 다정은 준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고 준호는 팝콘을 먹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많이 좋아졌어.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전엔 항상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요즘엔 웃는 얼굴이 많아. 다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힘든 시기에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엄마 포기했을 거야. 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준호는 팝콘을 한 입 베어 물며 웃었고 다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뒤 터미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늘어났고 손님들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다정은 매일 새벽 출근에 손님들을 맞이했고 작은 친절을 나눴습니다. 서울행 2장이요. 네, 출발 시간은 7시 10분이고요. 따뜻하게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 진심이 담겼고 손님들도 그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다정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윤다정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 기억하세요? 2달 전에 광주 가는 티켓 끊었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다정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취업시험 떨어져서 고향 가는 길이었는데 다정님이 다음엔 꼭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힘이 돼서 다시 도전했고 이번에 합격했어요. 여성은 초콜릿 한 상자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다정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며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다정님 덕분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가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여성은 손을 흔들며 떠났고 다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고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퇴근길에 다정은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다정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윤다정 씨, 퇴근하십니까? 네, 대표님도요? 네, 본사회의 끝나고 나가는 길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차장을 걸었고 찬바람이 불었지만 포근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동료들도 편해졌어요. 도윤은 차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걸 받았을 뿐입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다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고 도윤은 차에 올라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다정은 집에 돌아와 준호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전에 티켓 끊어준 손님이 찾아왔어. 합격했다고 감사하다고. 엄마 멋지다. 엄마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꿨네. 나도 신기해.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준호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 다른 사람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다정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웃었고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몇 주 뒤 터미널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직원 추천의 달 마이너스 윤다정님, 고객 만족도 1위 달성. 다정은 게시판 앞에 서서 공지를 바라봤고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다정아, 축하해. 당연한 결과야. 고마워요. 모두 덕분이에요. 김미숙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정아, 내가 이 터미널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표 창구로 돌아갔고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행 한 장이요. 네, 출발 시간은 8시고요. 따뜻하게 다녀오세요. 그 인사는 이제 습관이 되었고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터미널 앞 벚꽃이 피었고 창밖으론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다정은 매표 창구에 앉아 손님을 맞이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도착했습니다. 오후쯤 도윤이 다시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업무가 아니라 그냥 들른 것 같았고 그는 매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울행 한 장 부탁합니다. 네, 출발 시간은. 다정은 고개를 들었고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대표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네, 본사 회의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티켓 사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다정은 티켓을 끊어주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다녀오세요. 도윤은 티켓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회사가 더 좋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러 갔고 다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론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고 도윤이 창가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정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저녁 다정은 퇴근하며 터미널 대합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버스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출발 방송이 울렸고 누군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행 7시 20분 차, 곧 출발합니다. 그 소리가 이젠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다정은 터미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곧 들어간다. 오늘 저녁은 엄마가 삼겹살 사올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좋아. 빨리 와. 다정은 웃으며 슈퍼마켓으로 향했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왔어? 응, 삼겹살 샀어. 같이 구워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고기를 구우며 웃었고 TV에서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해고당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걸 배웠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믿는다. 일기를 덮고 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터미널로 출근할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티켓을 끊어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따뜻하게 다녀오세요. 그 말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버스는 오늘도 떠나고 내일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엔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다정은 그들을 배웅하고 맞이하고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윤다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진심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